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인벤터 기능 중 리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리브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해당하는 평면을 YZ 평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임의의 사각형 형상과 또다시 임의의 사각형으로 형상을 그리시고, 이 해당하는 바닥의 두께를 5로 설정을 하고 높이가 되는 부분의 두께도 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높이가 되는 부분은 50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바닥이 되는 부분도 50만큼 설정을 한 후에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닫힌 부분을 열어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대칭 방향으로 100만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니은자 형상이 생기고 나면 우선 작업 평면 기능 중 해당하는 YZ 평면을 선택하시고 니은자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이 평면을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중간에 평면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외곽의 선을 따주시고 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끝점과 끝점의 선을 이어주시게 되면 스케치 평면에 이와 같이 열려있는 선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 스케치 마무리, 리브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선을 선택해 주시고 평면에 평행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다음과 같이 리브의 기능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방향에 따라서 1방향과 2방향을 선택했을 때 방향이 맞는 방향이 생성이 되면 이 형상이 만들어지고,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이와 같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만들려고 하는 모양에 따라서 다음 면까지라고 해서 속이 채워진 형상과 유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 모양의 형상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리브라고 하는 건 단지 이렇게 채워져 있는 형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상이 되고, 살두께를 보면 한쪽 방향으로 살두께를 줄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살두께를 줄 것인지 아니면 중간의 평면을 기준으로 살두께를 줄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살두께는 이 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5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하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업 평면은 가시성을 끄고 이와 같이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업 평면을 선택하시고 YZ 평면과 해당하는 옆에 평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하시고 절단 모서리 투영을 눌러서 외곽의 형상을 따주게 됩니다. 이때는 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꽉 찬 형상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선을 그려주고 이렇게 선의 모양을 이와 같은 형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리브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했을 때 이번에는 스케치의 수직인 방향을 선택해 주시고 해당하는 곡선을 선택하시고 형상을 정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유한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형상이 되고 나면 중간의 선을 이용해서 양쪽 방향으로 대칭을 할 것인지 한쪽 방향으로 대칭을 할 것인지 이 방향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중간의 평면을 선택하시게 되고 다음은 이 방향에 따라서 좌우의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의 형태는 평면의 형상을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의 형상으로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IPT 작성. 그럼 새로운 도면이 열리게 되면 스케치, 해당하는 평면을 XZ 평면을 선택하시고 형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이 되는 위치에 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중심선으로 변경을 한 후 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형상을 미리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스케치를 하고 나면 선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에서 이 선까지의 크기는 200 정도가 되는 형상의 크기를 먼저 그려주시고, 높이는 30만큼 되는 형상의 크기를 그리고, 원의 지름 치수는 60 정도 되는 원의 형상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선의 전체 높이는 10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성이 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스케치 평면을 뷰에 맞춤 기능을 선택하시고 회전 기능을 주었을 때 이와 같이 원의 실린더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XZ 평면을 선택하시고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해서 이 끝선에서 라인으로 연결을 하고 임의의 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임의의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라고 하는 조건으로 선과 이점을 찍어서 일치 기능을 먼저 주고 스케치 마무리. 리브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게 될 텐데, 이때는 면의 평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열린 선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되고, 이 사례 두께를 5 정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의 형상에 이와 같이 리브의 형상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때 이 원형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여기가 선이 매끄럽게 이어진 형상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XZ 평면을 선택하고 절단 모서리 투영 기능을 이용해서 라인으로 이 끝선에서 임의적으로 이와 같이 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열린 도형으로 선을 그릴 것이 아니라 요번에는 이 선에서 이렇게 닫힌 도형의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그럼 이번에는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비교해 볼 텐데, 해당하는 스케치 평면을 선택하시고 대칭인 방향을 선택하고 살 두께는 5로 설정을 해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확인 하고 누르게 되고 나면 평면의 형상을 봤을 때 돌출 기능이 되면 이쪽 방향으로 반듯하게 돌출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격이 떨어져 있는 형상이 만들게 됩니다. 근데 리브라고 하는 기능을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면과 동일한 형태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붙어있는 형상이 되죠. 그래서 원기둥의 형상일 때는 이 리브라고 하는 기능으로 통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IPT 작성. 그럼 요번에는 이 상자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평면은 XY 평면을 선택하시고 원점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형상을 그리는데 50에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시고 돌출 높이도 5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형상이 되고 나면 이 윗면에다가 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살 두께 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사각형의 형상이 생길 텐데, 스케치 기능에서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하시고 선을 이용해서 중간점과 중간점을 이어주시고 선으로 여기에 중간점과 여기에 중간점을 이어서 형상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스케치 마무리. 이렇게 사각형 위에 선의 형상이 그려지게 되면 리브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선을 클릭, 살 두께는 2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의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렇게 생긴 형상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형일 때는 평면의 형상에서 만드는 기능을 보았고, 두 번째는 원형의 객체일 때 리브의 기능과 돌출에 대한 기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사각형의 형상을 그리고 이 안에 칸을 구분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 이 리브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리브 기능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